밤 늦은 추위가 쌩쌩 불어닥치는 성북동 골목길은 적막하기만 했다. 섣달 금온날 밤, 사람들은 저마다 쟁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며 가족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나갔지만 어두컴컴한 성북동 한 골목길 구석, 가로등 불빛 아래 야위고 허름한 옷차림의 한 아이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 미니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칼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했지만 미니의 눈빛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만찬을 위한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려는 듯 애썼다. 미니의 맨발은 차가운 바닥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청담동의 큰 저택 앞에 멈춰섰다. 검은색 철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져 나왔고 미니는 배에서 요동치는 허기를 느꼈다. 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커다란 나무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 김씨가 서 있었다. 김씨는 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듯 쳐다봤다. 그는 세련된 옷차림에 냉랭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를 찾으시는 거죠? 김씨는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무 배고파요. 혹시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대신 뭐든 도와드릴게요. 김씨는 아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놀랐다. 그는 집안을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잠시 망설이던 김씨는 문을 활짝 열고 미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들어오렴. 김씨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설날인데 누구든 밖에서 굶주리면 안 되지. 김씨의 저택은 화려하고 따뜻했다. 그것은 미니가 겪었던 모든 것들과 정반대였다. 바닥은 반짝이는 나무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커다란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다. 미니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며 넓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감히 의자에 앉을 엄두도 못 내고 문 가까이 서서 몸을 웅크렸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때 미니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엄숙한 재단에 머물렀다. 그 위에는 액자에 담긴 큰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미니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말했다. 저분은 옛날에 제가 이태원 골목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준 분이에요. 미니는 큰 소리로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저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미니의 외침에 집안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김씨부터 가정부까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미니를 바라봤다. 김씨는 미니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디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니? 정말이니? 미니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네, 확실해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그날 골목에서 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김씨는 재빨리 재단 앞으로 걸어가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긴장으로 가득 찼다. 네가 말하는 그분은? 김씨는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 수야. 하지만 그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집안은 더욱 침묵에 잠겼다. 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을 억누르려 애썼다. 말도 안 돼. 김씨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당황스러움에서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분을 안다는 거니? 그리고 왜 그분이 널 구해줬다고 말하는 거니? 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확신으로 빛났다.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의 눈빛, 그분의 미소. 그분은 저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구해줬지만 곧바로 사라지셨어요. 거실은 조용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김씨는 의자에 앉아 미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마치 아이가 그가 한 번도 몰랐던 모든 것의 답을 쥐고 있는 듯했다. 더 자세히 말해보렴. 김씨는 침착하면서도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났니? 왜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미니는 의자 끝에 앉아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을 정리하려 애썼다.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민희는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구로구 외곽의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들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민희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느 날 나쁜 사람들이 저를 이태원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그들이 뭘 하려는지 몰랐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김 씨는 몸을 곧게 펴고 앉으며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네, 수 씨였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분이 뛰어들어서 저를 그들로부터 끌어내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가까운 명동 성당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분은 거기 있어야 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민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떠나시기 전에 성당 신부님에게 편지를 남기셨지만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편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부님은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셨고 그때 이후로 저는 다시 수 씨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니? 김 씨는 가늘게 뜬 눈으로 물었다. 민희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읽어보지 못했어요. 민희의 말에 김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편지가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지만 사라져버렸고 왜 수는 그런 곳에서 민희를 도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김 씨는 일어나 재단 앞으로 걸어가 수의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민희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정말 수 씨가 확실하니? 김 씨는 엄숙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확실해요. 민희는 즉시 대답했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났다. 그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왼쪽 귀 아래에 작은 점이 있고 목에는 매화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김 씨는 굳어버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매화 목걸이는 그가 결혼식 날 수에게 선물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김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수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김 씨는 수와 어린 민희처럼 보이는 아이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진은 일부가 잘려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오랜 친구이자 조수인 이 씨를 집으로 불렀다. 이 씨, 민희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주게. 그 아이가 어디서 살았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 수 씨를 알고 있는지 최대한 빨리 알아봐주게. 김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시작하죠 라고 답했다. 한편 김 씨는 민희가 언급한 성당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시 외곽에 있는 작은 성당으로 신부들이 고아들을 돌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김 씨는 20년 넘게 성당을 관리해온 박 신부를 만났다. 박 신부는 김 씨가 수와 민에 대해 이야기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네, 기억나네요. 박 신부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몇 년 전 젊은 여성이 한 아이를 데려왔었죠. 그녀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떠났죠.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 씨가 물었다. 박 신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첫날 밤에 바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성당을 나섰다. 그날 밤 김 씨는 자신이 준비해준 작은 침대에서 잠든 민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왜 수는 민희를 도왔을까?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숨겼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그녀와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것일까? 그 의문들은 그가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비밀로 가는 문을 열었다. 김 씨는 서재에 앉아 수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을 손에 들고 뒤적였다. 사진 속의 아이는 너무나 어렸지만 민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 눈빛, 그 입술,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것들을 상기시켰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이 씨를 불러
조사 임무를 맡겼다. 자네는 민희가 살았던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 그 아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알아보게. 나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 씨가 건넨 사진을 가지고 비교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이 씨는 민희가 수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구로구의 판자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한 곳으로 판자로 급조한 허름한 집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민희에 대해 묻는 이 씨를 경계했다. 마침내 박 씨라는 나이든 여성이 민희를 기억해냈다. 아, 민희 말이냐? 그 아이 불쌍했지. 어릴 때부터 여기서 혼자 살았어. 엄마는 도망갔다고 하던데 아빠는 그림자도 못 봤어. 그는 쓰레기를 줍거나 음식을 구걸하며 살았지. 혹시 그 아이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이 씨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있었지.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다. 몇 년 전에 젊은 여성이 왔었어. 매우 예뻤고 세련된 옷을 입었지만 슬픔에 젖은 눈빛이었지. 그녀는 잠시 머물다 아이를 데려갔어. 하지만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 이 씨는 얼어붙은 듯했다. 이 모든 상황이 민희의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 씨가 판자촌을 떠나자 낯선 남자가 멀리서 이 씨를 미행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 씨였고 굳은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저녁, 최 씨는 김 씨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나 그를 만나기를 정했다. 김 씨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최 씨는 대문 경비원에게 말했다. 김 씨는 손님방에서 최 씨를 맞았다. 낯선 남자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말했다. 김 씨, 그 아이, 민희에 대한 조사를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김 씨는 눈살을 찌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고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최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수 씨의 오래된 지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찾아다니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내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김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되물었다. 나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고 당신이 원하든 아니든.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그의 경고는 김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포기하지 않고 김 씨는 민희가 도움을 받았던 성당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박 신부가 그를 오래된 기록 보관소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수많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박 신부는 낡은 가죽 제본의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그 아이를 데려왔던 여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편지는 없지만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적어두었죠. 김 씨는 책장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펜으로 쓴 글을 읽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수이며 그녀는 그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고 그 아이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다. 수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안 안전한 곳에 숨겨둔 중요한 물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의 집. 김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즉시 집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김 씨는 수의 방에서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다. 그 안에서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몇몇 서류와 다른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수 씨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아기는 다름 아닌 민이었다. 사진과 함께 그는 구겨진 출생증명서를 발견했다. 어머니, 수 아버지, 김 씨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단어들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다. 민희는 그의 친아들이었다.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의 아들이었다. 김 씨는 방에 홀로 앉아 사진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놀라움, 고통,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왜 수는 그에게 진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민희를 그런 환경 속에 내버려 두었을까? 그날 밤 민희가 잠들었을 때 김 씨는 거실에 앉아 사진과 그가 찾은 출생증명서를 손에 들었다. 그는 증명서의 글씨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민희를 서재로 불렀다. 아이는 망설이며 들어와 김 씨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 채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민, 여기 앉아보렴. 김 씨는 그의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민희는 의자에 앉아 작은 손을 모았다.
김 씨는 사진과 출생증명서를 탁자 위에 올려 민희에게 건네주었다. 민, 이것을 보렴.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수 씨의 방에서 찾은 것들인데 나는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희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김 씨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저인가요? 민희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이 출생증명서는 수 씨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나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방은 침묵에 잠겼다. 민희는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 혼란스러움, 그리고 작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아저씨 아들이라고요? 민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래, 민. 김 씨는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오늘까지 너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단다. 민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를 구했던 여인에 대한 희미한 기억, 고독 속에서 살았던 지난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왜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민희는 흐느끼며 물었다. 왜 아저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어요? 김 씨는 침묵했다. 그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와 내 엄마는 서로 많이 사랑했다. 결혼 후 내 엄마는 너를 임신했지만 너를 낳은 후 그녀는 가족과 주변의 많은 압력을 받았다. 내 엄마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다. 내 엄마는 네 곁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네가 아주 어렸을 때 강제로 집에서 나가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돌아왔지만 너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왜 엄마가 그랬는지, 그녀가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김 씨는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아마도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겠지. 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믿는다. 민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났다. 하지만 왜 저를 다시 찾지 않았어요? 만약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면 왜 저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뒀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다 이해할 수는 없단다, 민. 하지만 나는 한 가지는 안다. 네 엄마는 그녀의 결정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네 엄마는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믿는다. 설사 그것이 그녀가 너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더라도. 김 씨는 민희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 오늘부터 나는 네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보상하고 싶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네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네 엄마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겠니? 민희는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김 씨는 민희를 안아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었고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말했을 거다. 그날 밤 김 씨와 민희는 함께 수의 오래된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 속에 끼워져 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몇 마디의 간단한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이 아이를 찾게 된다면 내가 내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아이를 떠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 대신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수의 손글씨는 마치 저먼 곳에서 온 메시지처럼 김 씨와 민희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희는 수의 제단 앞에 서서 향을 피웠다. 그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채로 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게요. 민희의 뒤에서 김 씨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부터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민. 그 감동적인 밤 이후 민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김 씨는 모든 사랑과 후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보상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민희는 자신만의 방을 얻었고 따뜻한 침대, 책상과 그가 꿈꿔왔던 책들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김 씨의 따뜻한 눈빛은 그를 안심시켰다. 너는 학교에 다녀야 해. 김 씨는 민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는 네가 제대로 교육받고 네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민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김 씨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하지 마, 아들아. 아빠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다. 민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한 의지와 결의로 극복했다. 학교에서의 첫날, 그는 친구들의 조롱을 받고 말하는 방식과 수줍음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점차 친구들은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매일 밤 민희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고 수가 민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었다. 민희는 점차 변해갔다. 수줍어하던 고아에서 자신감 넘치고 의욕적인 학생으로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민희와 김 씨가 함께 정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김 씨는 민희를 수가 심었던 커다란 매화나무로 데려갔다. 그 매화나무는 20년 넘게 살아 있었고 매년 봄마다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이 매화나무는 내 부모님의 결혼식 날 심은 나무란다. 김 씨는 침울하게 말했다. 내 엄마는 매화가 희망의 상징이라고 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매화는 꽃을 피우고 그것은 내 부모님이 너에게 준 사랑처럼 말이야. 민희는 손을 나무에 대었고 그의 눈은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어요. 엄마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음에 설날 가족은 함께 모였다. 김 씨는 푸짐한 상을 차렸지만 특별히 수의재단을 향해 식탁 옆에 빈 의자를 놓았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모였네. 엄마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거야. 김 씨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는 수저를 들고 재단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게요. 밤하늘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 빛 속에서 민희는 김 씨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민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를 찾아서 너무 기뻐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민희를 품에 안았다. 아들아, 내가 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내 엄마가 내게 남겨준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너다. 이야기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함께 불꽃놀이를 바라보는 김 씨와 민희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 민희에게 이것은 단순한 새해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었다. 비록 수는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헤어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신성한 다리가 되었고 그들에게 가족은 항상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눈시울을 적셨다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